5강 제1차 세계대전과 경제적 후유증. I. 서론 전쟁과 세계 경제 질서의 붕괴. 20세기 초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세계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다. 이 전쟁은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가 중심의 통제 경제와 보호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쟁은 대규모 재정 지출과 부채 증가를 초래하며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 본장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원인과 결과, 전후 금융시장과 경제 회복의 어려움, 그리고 국제 경제의 정치적 영향과 불안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제1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원인과 결과. 1. 경제적 경쟁과 제국주의. 제1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 중 하나는 산업화된 국가들 간의 경제적 경쟁이었다. 19세기 후반 제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생산 능력을 급격히 확대하였고, 이는 필연적으로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는 단순한 영토 확장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제적 기반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간의 경쟁은 전쟁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심 요인이었다. 영국은 이미 광범위한 식민지와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었던 반면, 독일은 통일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후발주자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독일의 철강 생산, 화학산업, 기계공업 등은 영국을 위협할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기존 국제 경제 질서에 균열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쟁은 단순한 경제 영역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독일은 자국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시장과 식민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는 기존 강대국들과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특히 해군력 증강을 둘러싼 경쟁은 영국과 독일 간 긴장을 극단적으로 고조시켰다. 독일의 해군 확대 정책은 영국의 해상 패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 군비 경쟁을 촉발하였다. 또한 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 역시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국제무역의 협력적 질서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블록화를 촉진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경쟁은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긴장을 형성하였다. 기. 군비 경쟁과 경제 구조의 군사화. 전쟁 이전 유럽은 전반적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된 상태였다.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이러한 군비 경쟁은 단순한 국방 정책의 차원을 넘어 경제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이 군사비로 사용되면서 경제는 점차 군사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군수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철강, 조선, 화학산업 등은 군사 수요에 의해 성장하였다. 이는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경제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였다. 특히 군비 지출의 증가는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다. 많은 국가들이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인상하였으며, 이는 민간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재정 압박은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군사적 준비 상태가 지속되면서 전쟁은 점차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군사동원 체계가 이미 구축된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군사적 충돌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는 경제구조의 군사화가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3. 전쟁 수행과 경제동원. 1914년 전쟁이 발발하자 유럽 각국은 총력전 체제로 전환하였다. 총력전은 단순히 군대 간의 전투를 넘어 국가 전체의 경제와 사회를 전쟁 수행에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산업 생산은 군수 물자 생산에 집중되었으며, 민간 소비재 생산은 크게 축소되었다. 정부는 주요 산업을 직접 통제하거나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시도하였다. 또한 철도,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기반 시설 역시 군사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다. 노동력 역시 전쟁 수행을 위해 재편되었다.
많은 남성 노동자가 군대로 동원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과 식민지 노동력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었다. 이는 노동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후 사회 변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전쟁 비용은 주로 국채 발행과 화폐 발행을 통해 조달되었다. 각국 정부는 국민에게 전쟁 채권 구매를 장려하였으며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을 초래하였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후 심각한 경제 공황을 경험하였다. 전쟁 패배와 함께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과도한 화폐 발행이 이루어졌고, 이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이는 경제 시스템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4. 전쟁의 경제적 결과.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경제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겼다. 전쟁 기간 동안 산업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파괴되었으며 농업 생산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생산 능력의 감소와 식량 부족 문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대규모 인명 피해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젊은 노동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켰다. 국제 무역 역시 크게 위축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기존 무역 네트워크가 붕괴되었으며 전후에도 보호주의 정책의 확산으로 인해 무역 회복은 지연되었다. 이는 세계 경제의 통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1919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독일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으며 경제적 불안정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배상금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슈를 넘어 국제정치 갈등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독일 내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극단주의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이는 이후 나치즘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경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II 금융시장과 경제회복의 어려움. 1. 전후 부채 문제.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총력전이었으며 이는 국가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전쟁 수행을 위해 각국은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였고 이는 기존의 조세 수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채 발행과 외채, 도입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후 국가 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남기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특히 유럽 주요 국가들은 전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국내 자본을 동원하는 한편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높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금융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전쟁 초기 중립국이었던 미국은 군수 물자, 공급과 금융 지원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였으며 1917년 참전 이후에는 연합국에 대한 직접적인 차관 제공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전후 국제 금융 질서는 점차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권력 구조의 이동을 의미하는 역사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전쟁 이전 국제 금융의 중심이었던 영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결정적인 위상을 상실하였다. 런던은 오랫동안 국제 금융의 핵심 허브로서 자본 흐름을 조정해왔으나 전쟁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대외 채무 증가로 인해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미국은 뉴욕을 중심으로 국제 자본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이는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안정적인 국제 금융 질서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오히려 전후 경제는 복잡하게 얽힌 부채 관계 속에서 구조적 불안정을 내포하게 되었다. 특히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독일에 부과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막대한 배상 의무를 부담하였지만 자국의 생산 기반과 재정 능력만으로 이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독일은 배상금 지급을 위해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독일 경제를 외채 중심의 구조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독일 정부와 기업들은 해외 차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외부 자본 흐름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수록 국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국제 금융 구조는 이른바 삼각부채 구조 트라이앵귤러 뎃 스트럭처로 설명된다. 이 구조에서 미국은 독일에 자금을 대출하고 독일은 이를 통해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금을 지급하며 영국과 프랑스는 그 자금을 다시 미국에 대한 전쟁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순환적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겉으로는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한 기반 위에 구축된 것이었다. 삼각 부채 구조의 핵심 문제는 자금 흐름의 지속 가능성이 단일한 외부 요인, 즉 미국 자본의 지속적인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 만약 미국의 대출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독일은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영국과 프랑스의 대미 부채 상환 불능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었다. 즉, 전체 시스템이 상호 연결된 동시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작은 충격에도 전체 금융 질서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국제 경제 협력보다는 각국의 자국 중심적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재정 안정과 부채 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국제적 정책 조율과 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전후 국제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인 규범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불균형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전후 부채 문제는 단순히 재정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경제 구조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이 부채 상환에 투입되면서 공공투자와 사회적 지출이 제한되었고 이는 경제 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높은 부채 수준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저하시켜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부채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전후 경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제 금융 질서의 구조적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취약성은 결국 1929년 대공황과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전후 부채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현상이 아니라 국제 금융 시스템의 상호 의존성과 구조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IV. 국제 경제의 정치적 영향과 불안 요소. 1. 경제와 정치의 결합.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그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경제와 정치의 결합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전쟁 이전의 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는 시장의 자율성과 국제 분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나 전쟁 이후에는 국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쟁 경험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경제를 단순한 생산과 교환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총력전 체제에서 경제 동원이 국가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전후에도 경제정책은 국가 안보와 긴밀하게 연결된 영역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정책의 정치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관세 인상, 수입 제한, 산업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국가 주도의 경제 운영 방식이 점차 강화되었다. 특히 식량, 에너지, 군수 산업과 같은 전략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로 인식되면서 더욱 강력한 보호와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와 정치의 결합은 국제 경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우선시하면서 국제 협력보다는 경쟁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국제 무역의 축소와 함께 경제적 블록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전후 세계 경제는 상호 협력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기. 보호주의와 경제 블록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보호무역 체제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각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각국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외국 상품의 유입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무역의 위축과 경제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였다. 특히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세계 무역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보호주의의 확산은 경제 블록화로 이어졌다. 국가들은 자국 중심의 경제권을 형성하거나 특정 국가들과의 제한된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제 협력을 재편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은 자국과 식민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제국 내부 무역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경제 블록화는 국제 경제의 분절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세계 경제는 하나의 통합된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경쟁적인 경제권으로 나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경제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보호주의 정책은 상호 보복 관세를 초래하며 무역 전쟁의 가능성을 높였다. 결과적으로 보호주의와 경제 블록화는 전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국제 정치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경제 위기와 정치적 극단주의. 전후 경제의 불안정성과 구조적 문제는 정치적 극단주의의 확산을 촉진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경제 위기는 단순히 물질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불만과 정치적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전쟁 패배와 막대한 배상금 부담, 그리고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붕괴가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중산층의 몰락과 대규모 실업은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으며 이는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나치즘은 경제적 불만과 민족주의를 결합하여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이는 경제 위기가 정치 체제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될수록 민주주의 제도는 약화되고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경제과 실업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국제 협력의 실패.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였다. 전쟁에 참혹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협력보다는 경쟁을 선택하였다. 국제연맹은 전후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로 설립되었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집행력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된 협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대응하는 데 큰 한계를 드러냈다. 각국은 보호주의 정책과 경쟁적 환율 정책을 통해 자국 경제를 방어하려 하였으며 이는 국제 경제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경쟁적 평가절하 정책은 다른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며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협력의 부재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국제 경제 문제는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경제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정이 결합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배경을 형성하였다. V. 결론. 전쟁의 경제적 유산과 현대적 의미. 제1차 세계대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세계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전쟁 이전 국제 경제 질서는 자유무역과 근본위제를 중심으로 한 비교적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전쟁은 이러한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가 중심의 통제적 경제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경제를 총력적으로 동원하였으며 이는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새로운 경제 운영 방식의 정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전후에도 지속되었다. 경제는 더 이상 단순한 생산과 교환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요소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호주의 정책과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확산되었다. 이는 국제 경제 질서의 협력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경쟁과 갈등을 중심으로 한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전쟁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막대한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국채 발행과 화폐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으며, 전후에는 각국의 부채 문제가 국제 금융 질서의 핵심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금융 구조와 유럽 국가들의 채무 의존성은 국제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함께 근본 위제의 붕괴와 환율 불안정성은 국제 무역과 투자 환경을 크게 악화시켰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각국이 근본 위제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변화된 경제 현실과 정책 조율의 부족으로 인해 안정적인 국제 금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는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 경제 협력의 실패였다. 전후 국제사회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보호주의와 경제 블록화는 국제 무역을 위축시키고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불안정은 정치적 갈등과 결합되어 극단주의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후유증은 현대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제공한다. 이는 경제와 정치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정책이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결과를 동반하는 복합적 과정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대 세계 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